진짜 열심히 꾸몄는데 멋없어 보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꽤 많습니다. 몇 개만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멋없다는 걸 깨닫고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과 돈을 녹여 만든 경험을 기반해서 효율이 좋은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모든 건 내 문제는 무엇인가?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했고요. 제가 겪었던 문제를 유형별로 나눠봤으니까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향, 머리, 몸 얘기 다루는 부분에선 저만의 꿀팁을 적어놨거든요. 꼭 한번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다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짜 제 경험들로만 채워뒀어요. 엑기스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에서 나타나는 문제 유형은 대표적으로 이목구비, 피부, 화장, 머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목구비는 제가 따로 손대지도 않았고 손댈 계획도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피부가 기본적으로 까만 편인데다가 항상 칙칙하고 대학생 때는 완전히 뒤집어진 적도 있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 첫 마디가 피부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였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 거의 자국도 없고 친구들 만나면 피부 좋다는 얘기도 종종 듣곤 합니다. 제가 관리한 방법을 공유드리자면 공식대로 하자입니다. 이게 뭔 뻔한 소리냐 싶을 수 있는데 맞아요, 뻔해요. 치료가 필요하면 피부과, 관리가 필요하면 기초 화장품, 그 외 미백, 주름, 모공 등 관리가 필요할 때는 피부과, 기능성 화장품. 요 공식 지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거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옛날엔 피부과 가는 거 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공장형 피부과도 엄청 많아지고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면서 시술, 가격 접근성이 엄청 좋아진 데다가 화장품들도 점점 성분이랑 기능이 상향 평준화되어서 요즘이 피부 관리하기에는 최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피부 관리에 가장 크게 효과를 본 시술이 제모였습니다. 동안 소리를 한 20대 후반에는 곧잘 들었던 것 같은데 30이 넘으니까 제가 봐도 어려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30대가 되면서부터 더 짙어진 수염 자국이랑 모공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봐도 아저씨예요. 그렇다고 저는 뭐 수염 기르고 살 것도 아닌데요. 원래도 수염 밀 때마다 막 피도 나고 피부 자극도 심해서 여드름 올라오고 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잘 됐다 싶어갖고 제모 받았습니다. 전체로 치면 한 30회는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젠틀맥스를 모를 때라서 아포젤리트 프로 플러스인가 뭐 그걸로 받았는데 그래서 30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효과는 대만족. 수염 있던 곳 막 푸른 수염 자국 있던 곳이 솜털 나는 어린이 피부처럼 바뀝니다. 진짜로. 수염 기를 계획 없으면 그냥 무조건 이거 하세요. 피부 좋아지는데 그냥 1등입니다. 이거 외로는 저는 뭐 시술로 요 정도 효과 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씩은 피부과 가서 이 시술 저 시술 받아보는데 제모급 성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여드름. 여드름 많이 나는 피부. 그 중에서도 염증성 여드름 피부라면 손이나 화장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피부과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세요. 저도 한때는 얼굴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막 폴라 초이스 직구로 사고 바 화장품 발라보고 막 이래서 결국에 나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나 시간이면 아마 병원 갔을 때 훨씬 빨리 낫고 흉도 덜 남았을 것 같아요. 결국 화장품은 일상적 유지지 치료가 아니라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피부과 찾아가고요. 보시는 분들께도 그렇게 추천드릴게요. 만약 여드름 문제가 아니고 뭐 탄력, 주름, 모공 뭐 이런 문제라면 제 경험에는 주베룩, 포텐자 요 조합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이 괜찮고 고통도 적고 다운타임도 적고 요거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막 피부에서 윤기도 막 올라와요. 근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가성비 시술 뭐 요거 다룰 때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만약 뭐 이런 문제는 없는데 푸석푸석하고 막 윤기 없고 이런 게 문제라면 그냥 기초 체급을 올리셔야 합니다. 기초 화장품, 홈케어죠. 피부의 기본은 유분이랑 수분 밸런스잖아요. 근데 요즘 막 기능성 화장품, 뭐 미백, 탄력 좋은 거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이 잡혀 있어야 그 위에 뭘 쌓죠. 그러니까 우선은 피부가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그 수분 날아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유분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깨지면 피부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기초 화장품을
탄탄하게 잘 쓰셔서 기반을 잘 다져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스킨은 다이소 제품인데요. 마데카 21, 이 동국제약에서 만든 토너입니다. 처음 쓸 때는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요. 가격도 싸고 해서 이거 괜찮을까 했는데 저는 너무 잘 맞고 지금 한 8통 넘게 쓰고 있는데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래 이마에 좁쌀이 되게 많았는데 요거 쓰고 저는 좁쌀 하나도 안 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저는 너무 만족 중이에요. 네, 그리고 로션용으로는 아가들도 쓸 수 있는 거를 좀 쓰려고 하고 있어요. 자극이 최대한 없는 제품을 쓰고 싶어서. 그래갖고 보습은 근데 꼭 잘 챙겨줬으면 해서 요 세타필 제품 쓰고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크림처럼 엄청 쫀쫀하고 용량이 무진장 커요. 근데 보습도 엄청 잘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 2개 잘 쓰고 있고요. 예전에는 워낙 유명한 아토베리어 그 제품도 오래 쓰긴 했는데 지금 쓰는 게 크림처럼 훨씬 더 쫀쫀해서 저는 요거 잘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딱 요렇게 2개만 쓰고 있고 가끔 여드름 하나씩 올라올 것 같으면 에크논, 아크리프 같은 거 사용해서 제가 더 커지기 전에 사전에 좀 방지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각자 기초 제품은 본인 피부 성향에 취향에 맞춰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분이 필요한 사람은 수분을 잘 채워주는 제품으로 유분이 필요한 사람은 유분을 잘 채워주는 제품으로 이렇게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성분들 다 따져가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저자극, 아가용 써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무슨 화장이냐, 2알 반납해라,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가성비가 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굴이 어두운 편인데다가 약간 누렇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너 크림 써서 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날, 뭐 소개팅, 결혼식, 면접 요럴 때만 가끔 사용해 주셔도 아주 효율 좋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게 뭐 선크림 바르는 정도로만 그냥 대충 발라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화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에. 그리고 제품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바르기 편한데 효과는 뛰어난 거. 저는 요즘에 두잉화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 제가 올리브영 가서 한번 토너 크림들 싹 한번 찍어보면서 비교해봤는데 이게 발림성, 톤업, 뭐 자연스러움, 번들거림 뭐 이런 것까지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로 잘 나왔을 줄 몰랐어요. 근데 조금 많이 짜서 바르시면 약간 그 선크림 백 타고 올라온 것처럼 허옇게 뜰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주의해가면서 조금씩 바르시면은 효과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 가실 일 있으면은 한번 토너 크림들 한번 몇 개 발라보세요. 요거 티는 별로 안 나면서 톤만 엄청 좋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외에도 저는 뭐 쉐딩이나 그림 그리는 거 뭐 요런 거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손재주 좋으신 분들만 하세요. 요거는 티 나면 게이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머리에다가 진짜 이런저런 시도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마도 넓고 뭐 앞머리는 볼륨이 아예 없고 뒷머리는 절벽이고 넙대대예요. 그리고 정수기는 막 뾰족하거든요, 여기가. 그래갖고 진짜 못생긴 두상 1등인데 이게 너무 못났으니까 제가 막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들인 돈이나 뭐 시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직접 하는 손질은 시간만 많이 들고 결과물은 영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닥 효율이 좋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머리만으로도 막 스타일 잘 내시는 분들 있긴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손재주 없는 분들은 그냥 그 미용실 가셔서 볼륨 없는 부분 볼륨 채워주시고 볼륨이 과하면은 다운 시켜주시고 요렇게 제 머리를 한번 파악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두상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저처럼 머리를 물에 흠뻑 적셔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륨 있는 곳은 다운으로, 볼륨이 없는 곳을 볼륨 채우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아이롱 폼 하고 있고요. 앞머리랑 뒷머리 이렇게만 볼륨 채우는 용도로 컬도 안 넣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좀 봐줄만 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미용사분이랑 상담하시면서 맞추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미용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쵸? 근데 저는 이럴 때 새로 미용실 찾아야 하면 개별 리뷰를 꼭 찾아봐요.
개별 리뷰에서 사진을 제일 먼저 보는데 이게 머리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이 하나라도 있는지 그것들을 쭉 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이 분의 평판, 뭐 친절하다, 말 잘 들어준다, 손재주 좋다 이런 것들을 그때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골랐을 때 대부분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었어요. 머리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머릿결 요거 중요합니다. 예, 저는 예전에 막 린스, 뭐 트리트먼트 이거 바르고 막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샴푸만 맨날 하고 막 그랬더니 머리가 막 뻗치고 갈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뭐 단정해 보이지도 않고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다이소 가니까 5,000원에 두피 헤어 겸용 트리트먼트 요거 있어요. 요거 제가 써보고 있는데 요거 좋습니다. 이거는 두피에 발라도 되는 거라서 막 조심조심 머리만 바를 필요도 없고 그냥 샴푸하듯이 싹 발라주고 한번 감아주면 머릿결도 아주 부드러워지고 좋습니다. 요거 추천 한번 드릴게요. 몸에서 생기는 문제 유형은 크게 채취, 장 건강 등이 있습니다. 체형부터 얘기해보자면 저는 거의 평생 말랐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예, 스스로는 뭐 몸 좋다, 나름 근육질이다 뭐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됐거나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제가 30살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생존 근육도 다 빠져가지고 막 뭘 입어도 어깨 처지고 태가 막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엔 몸 좋았는데 군대 있을 땐 몸 좋았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30밖에 안 됐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벌써 옛날 타령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 되면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그걸 제가 깨닫는 순간 바로 그냥 운동 갔습니다. 운동 가서 그때 이후로 주 5일 거의 하고 있고요. 5년째 됐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몸이 엄청 그때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뭐 운동을 쉴 계획도 그만둘 계획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자신감 엄청 생기고 건강도 엄청 개선되고요. 이게 그냥 몸으로 체감이 됩니다. 저처럼 체형 고민이시라면 그냥 무조건 운동 시작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뭐 운동하면 뭐 어깨 넓어진다, 아니다, 과학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 뭐 이런 말 있긴 한데 저는 운동하고서요. 몸통 근육이 막 커지면서 막 옷도 끼고 어깨도 넓어 보인다 소리 듣고 체격 좋다 소리 듣고 몸이 왜 이렇게 커졌냐 소리도 듣고 심지어는 키 커 보인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어깨 뭐 넓어진다 이런 걸 뭐 신뢰할 수가 없다면 하다못해 보이는 데라도 해보세요. 이거 남자는 맨날 막 등이다 어깨다 하잖아요. 맞긴 맞는데 거기는 진짜 뭐 열심히 하고 오래 해야 티가 날 정도로 커지고요. 그 팔은 그나마 좀 반팔 입었을 때 잘 보이기 때문에 운동한 티가 곧잘 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2두 3두 전완근 요거를 해보시면은 사람들한테 운동 좀 했냐 소리 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 3개월만 해보세요. 운동 결국 지속할 수 있냐 없냐인데 이게 지속성이 재미 흥미, 정적이고 뭐 힘들기만 한데 이게 누가 재미있겠어요. 근데 이게 성과가 빨리 나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운동 아예 안 하던 분들은 진짜 그냥 매일 3세트씩 해보세요. 많이도 아니고 3세트. 그것도 가벼운 무게로 그냥 팔이 아플 정도로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거운 무게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해봐야 다치기만 하고 처음에 운동 잘 못할 때는 그냥 가볍게 해서 자극만 많이 줘보세요. 자극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거기 힘도 쓸 수 있고 근육이 이제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한번 시작해보세요. 괜히 막 처음부터 무게 있게 하다가 나는 뭐 인자강이야 강력해 하다가 괜히 손목 팔꿈치 다치고 그냥 운동 쉬고 다시 또 쪼그라들고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뭐 일 끝나고 피곤해갖고 운동 어떻게 가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집 가까운 데로 갑니다. 집 가까운 데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 일 끝나고 헬스장 들렸다 집을 갑니다. 그냥 밥을 거르고 그냥 갔다 와요. 왜냐면 집 들렸다가 나가면 못 가요. 저도 안 갑니다. 저 뭐 집을 먼저 들린 날 5일이 있다면 5일 중에 4일은 집에 있습니다. 운동 안 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헬스장에다가 운동복 결제하고 락커 결제해서 거기다가 신발 갖다 놓고 운동복 그냥 거기 거 입고 바로 운동하고 집으로 가시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 거의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진짜로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변화 보이시죠? 뭐 저야 뭐 타고나기를 가시팔에 뭐 좁은 어깨로 타고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5년 걸린 거고요. 저보다 뭐 일찍 시작했거나 프레임이 좋다면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운동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튜브 보세요. 누구 거 보냐고요? 설기관 형님 거 보세요. 팔 좋아지고 싶으면 팔 좋은 분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 운동 순서는 본인이 이제 키우고 싶은 부위를 스스로 찾아서 하게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팔 그리고 등 상부 이쪽이 그래도 운티 내는 데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몸 좋아지면은 진짜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요. 체감될 정도로 엄청 올라가요. 운동 덕분에 아직도 외모 자신감이 조금 덜 떨어졌어요. 다행이죠. 오히려 뭐 예전보다 지금이 좀 더 나아졌나 싶지 않을 정도로 이 운동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안 했으면은 저는 지금 막 가시팔에 어깨 삐쩍 꼴아가지고 자신감 바닥 쳤을 것 같은데 30회라도 뒤늦게 시작한 게 너무 다행이고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 관리에서 외형만큼 중요한 게 바로 채취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씻기는 잘 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 좋고 따뜻한 물이 팡팡 나오는 나라인데 샤워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에 나쁠 수 있지만 자기 전에 따뜻한 샤워 한 번은 막 스트레스 호르몬도 완전히 꺼주고 수면 호르몬도 막 일으켜주고 얼마나 좋아요.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지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바깥에서 맨날 더러운 것들 막 얼굴 몸으로 받아오는데 기가 후에 샤워 한 번으로 싹 날려주시고 근데 이거 얼굴, 머리, 귀, 뒤, 겨드랑이 그리고 발끝까지 냄새가 잘 날 법한 곳들을 꼼꼼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이거 물로만 그냥 뿌리고 막 향수 뿌리는 게 샤워가 아니에요. 이거 아시죠? 이거는 몸까지 씻어줬다면 이제 향을 더해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향기는 호감을 크게 높여준대요. 다른 감각들은 뇌에서 시상이란 부분을 거친 다음에 수용이 되는데 후각만큼은 뇌 시상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직접 감정이랑 기억 담당하는 변연계 이쪽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냄새 맡을 때 옛날 막 추억도 떠오르고 감상도 적고 막 눈물도 글썽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수단이 이 후각 채취입니다. 실제로 채취가 매력 요소들 중에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향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뭐 제가 좋아하는 향은 이제 르땡 어나더 13 요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좀 많이 비싸잖아요. 솔직히 너무 비싸서 제가 요거 찾아보다가 요 카피 향수 알게 됐어요. 근데 강남역 1번 출구 쪽에 있는 퍼퓸 플레이라고 향수 공방이 있거든요. 여기 진짜 괜찮습니다. 전혀 지인도 아니고 사장님 얼굴도 이름도 모르시고요. 저 구독자 2명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정품이랑 거의 똑같은 향료 쓰신다고 하고요. 실제로 향기도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여기서 제작한 향수 가지고 바깥에서 사용해보면 친구들이 이거 그 제품이냐고 물어봐요. 실제로 몇 번이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향 종류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서 다 취향별로 사장님이 친절하게 막 안내도 해주셔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경험해보시면서 처음 입문하실 때 하기엔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기존 그 고급 향수에 반의 반도 안 하는 가격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좀 큰 거 사시면은 롤온 요런 병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병에다가 이렇게 휴대용으로 하나 만들어 주셔요. 근데 요거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틈틈이 발라주시면은 요거 향도 굉장히 진하게 나는 데다가 뿌리는 것도 아니어갖고 그렇게 막 낭비도 안 되고 가방 안에서 새지도 않아갖고 효율 엄청 좋습니다. 한 달이 뭐야 몇 개월 썼거든요. 근데 반도 넘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 가격이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냄새를 없애기라도 해주세요. 다이소나 쿠팡에서 파는 섬유 탈취제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편백나무 탈취제 사용해서 다이소에 하나 팔거든요. 요거 뿌려갖고 냄새 좀 빼고 그리고 그 위에 페브리즈 같은 거 입혀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다가 뿌리는 게 싫다 그러면은 옷에 좀 냄새가 벨 수 있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 틈 사이에 그 세탁망 옷걸이 세탁망 있거든요. 여기 담아가지고 비누 방향제 몇 개 담아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옷 속 깊이 향이 쫙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좋더라고요. 이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채취 중에서 입냄새랑 발냄새, 이거는 그냥 제품으로 해결 보세요. 양치는 당연히 꼼꼼히 하셔야 되고요. 예, 발도 꼼꼼히 씻어야 되고요. 입냄새 같은 경우에는 닦았는데도 이게 냄새가 난다. 그럼 이거는 대충 닦았거나 위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럼 요거는 병원 가셔야지. 병원. 제품 쓰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식사하고 나서 양치 못하는 상황이라 냄새가 나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민트볼, 자일리톨 스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써보시면 되게 좋은데, 제가 민트볼 같은 경우에는 요거 티벳 동생님 영상 보다가 알게 됐어요. 엄청 화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 요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일리톨 스톤은 이렇게 약간 좀 각져 있는 모양인데 되게 맛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발냄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잘 씻는 거죠. 당연히 잘 씻어야 되는데 그래도 냄새 나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 요거 그랜즈 레미디, 요거 가루거든요. 요거 신발에다가 조금 뿌려서 쓰는 건데 요거 써보세요. 요거 쓰고도 냄새 나면 잘라내는 게 낫다라는 말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저 이거 대학생 때부터 요거 계속 쓰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신발 벗는 식당 많이 없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막 땅도 좌식이고 막 그래갖고 벗을 때마다 막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그때 이거 참 도움 많이 됐습니다. 요거 진짜 추천하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장 건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가면역 질환이 좀 있어요. 손발 쪽에 막 붓고 막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옛날부터 건강한 식단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봤어요. 진짜 한 5년, 4년, 5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염증을 낮추고 혈당이 안정화되고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카니부어, 키토제닉, 간헐적 단식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겉을 가꾸는 거 못지않게 내 속을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비싼 영양제 이것저것 막 사봐서 막 휘둘리는 것보다 진짜 내 몸에 필요한 게 뭔지 잘 알고 챙기는 게 훨씬 직관적인 효과를 줬습니다. 그래갖고 요거 많이들 하시고 계실 거예요. 아침에 공복에 소금물 한 잔 마시는 거, 그리고 레몬즙이랑 올리브유 한 잔 마시는 거,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오버나이트 오츠 요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란도 좀 먹어주고 요걸로 이렇게 아침 식단 챙기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하고 저 여드름도 안 나고 화장실도 잘 가고 손발도 잘 안 붓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옛날에 빈도가 뭐 한 달에 한 번 꼴이었다면 요즘에는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요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장내 환경이랑 피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도 연구가 많이 있잖아요. 좋은 식이 루틴 통해서 결국 피부, 염증 관리해서 외모까지 도움될 수 있는 루틴이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꼭 필요한 내용인데 어디다 넣을까 하다가 여기 넣어봤습니다. 손톱, 발톱, 눈썹, 코털, 삐져나온 거, 길어버린 손발톱 정리하는 거, 이거 제때 깎아주고 다듬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안 하는 분들도 가끔 보여갖고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막 이제 성인된 분들 중에 엄마가 이제 신경 안 써주면 안 하는 분들, 그런 분들 특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 막 대학생 같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거잖아요. 스스로 관리하셔야죠. 옷 같은 경우에는 괜히 멋부린다고 막 과하게 개성 있는 옷 시도하는 거 말고, 막 너무 특이한 옷 말고 기본템 더 제대로 갖춰 입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옷 잘 못 입는다 싶으면 그냥 일단 유니클로를 가세요. 유니클로는 같은 가격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봉제나 원단이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 검정색 6크루넥 요거 7벌 사가지고 출근할 때 그냥 돌려 입습니다. 제가 주 7일 출근하거든요. 근데 그냥 요거 맨날 입어요. 옷 고르는 데다가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고 에너지 안 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옷핏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흰색이랑 검정색으로 사서 한번 입어보세요. 그리고 바지도 그냥 유니클로 와이드핏 치노 요거 추천할게요. 요거 그냥 색깔별로 사서 위아래 그냥 돌려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깜장색 몇 번, 흰색 몇 번, 바지는 저거 이거 막 골라서 섞어가면 입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후에 옷 좀 입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씩 추가해서 채워 놓는 거지, 내 외모가 막 잘 갖춰지지도 않고 내 감각이 갖춰지지도 않은 채로 옷만 갖고 막 멋내려고 하다가는 바로 이제 검은 페도라 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말은 발목 양말이나 뭐 더신 같은 거 이런 건 신지 마세요. 구글에다가 남자 발목 양말 더신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뒤에 극혐 키워드 붙어 있습니다. 요거 하지 마세요. 신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돈 아끼세요. 요런 거 살 바에 그냥 쿠팡에서 파는 두 발로 무지
흰색, 검은색, 요거 중목 양말 있거든요. 요거 그냥 한 10켤레씩 사가지고 그냥 맨날 신으세요. 이거 그냥 운동할 때도 저는 요거 신고 가요. 그냥 평소에는 흰색 신으시다가 정장 같은 거 입어야 할 때, 뭐 이럴 때만 저는 검정 양말 신는 편인데 아주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예뻐요. 만약에 얇은 티 막 입거나 뭐 흰색 셔츠 입거나 흰색 티셔츠 입어갖고 막 티셔츠라고 하죠. 요거 조금 겁난다면 그냥 요거 유니클로 가셔서 또 살색 에어리즘이 있어요. 브이넥 된 거. 요거 브이넥 된 거 입으시면은 좋습니다. 요거 잘 가려져요. 요걸로 안 가려지면 사실 조금 사이즈가 있으시단 건데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진짜 근본적으로 윗가슴 운동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스티커 있잖아요. 그 스티커 붙이시거나 그걸로도 안 가려지는 정도다 하면은 수술도 고려를 요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액세서리 있잖아요. 요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 해가지고 멋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뭐 저도 옛날에 막 팔찌, 목걸이, 반지, 선글라스 다 하고 다녔는데 후회 많이 합니다. 진짜 멋없었어요. 그냥 클래식한 가죽시계 아니면 스마트워치 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진 팔 위에 그냥 그 정도 시계 클래식하게 해주시면 가장 멋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본형들로 채워지고 그 이후에다가 이제 하나씩 변형을 추가해 보시면은 언젠가는 스스로도 옷을 좀 잘 입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조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한두 마디씩 거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 거들어주는 걸 들어보는 거, 그런 경험, 오늘 옷 예쁘다, 이런 경험이 내가 더 옷을 잘 입게 되는 약간 동기부여가 되고 노력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모른 채로 한 5년 이상을 그냥 꾸몄어요. 막 어릴 때니까 막 약간 날티나는 걸 좀 선호해가지고 그렇게 꾸몄는데 진짜 저를 너무 모르고 한 일이죠. 대중 선호도 모르고 그냥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제 이미지나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아닌 거에 막 맞추다가 이제 와서 제 이미지랑 조금 맞춰서 분위기를 맞추니까 진짜 이거는 티가 날 정도로 많이 달라졌어요. 반응이. 옛날에는 직접적인 호감에 대한 표현을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이성에게 거의. 제가 외모를 조금 이렇게 좀 앞머리도 덮어내리고 조금 순둥순둥한 지금 모습이랑 비슷하게끔 모습을 만들고 나니까 그래도 이게 반응이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저 봤던 친구들은 오랜만에 저 보면은 막 제가 어려졌다고 말할 정도예요. 20대 초반에 보고 제가 30 넘어서 만났는데 그 정도로 제가 요즘에 다시 또 동안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이 나랑 어울리는지를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나랑 닮은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 스타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 연예인의 남친짤을 참고하셔야 돼요. 남친짤. 막 연예인 그 무대 의상 이런 거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접적인 외모는 아니긴 한데 이 찍힐 때 보이는 내 모습이에요. 찍힐 때 보이는 내 모습. 이게 언제 가장 예쁘게 나오는지 구도를 알아두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에 사진으로 내 외모를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인스타나 뭐 이런 매체들 그리고 소개팅 이럴 때는 제 외모가 직접 보여지는 것보다 무조건 사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 잘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찍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저는 이 왼쪽 얼굴이 조금 더 잘 나와요. 자연스럽고. 그리고 특히 가까이 했을 때 이렇게 멀리 하면 조금 더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카메라를 한번 이리저리 돌리면서 뭐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찍어보면서 한번 최적의 구도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아봐서 그 방향으로 자꾸 찍어버릇하고 내가 사진이 잘 나오면 그게 어느새 내 자신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도 한번 잘 찍어보시면은 내 얼굴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옷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퍼스널 컬러 많이 얘기하죠. 여름 쿨톤, 가을 머시기 뭐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저도 뭐 쿨톤 입고 싶긴 했는데 웜톤이요. 어쨌든 저는 이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외모가 관심이 있고 옷도 이것저것 사입고 싶고 한다면 내 잘 어울리는 톤을 알수록 실패를 줄일 수 있겠죠. 전문적인 수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AI한테 맡겼어요. 요즘에 AI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실제로 전문가 의견이랑 차이가 좀 있나 막 이런저런 영상도 찾아보고 서핑을 좀 해봤는데 이게 실제로도 AI랑 전문가랑 의견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냥 디테일한 차이 몇 가지 정도. 그래서 이 AI한테 맡기는 것도 쓸만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인스탄가에서 봤던 프롬프트는 진짜 전문적으로 막 잡지 화보 마냥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데 잡지에서 나오는 그런 저것 마냥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출처 남기고 갖고 와도 되는지를 모르겠는 상황이라 그냥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 썼던 프롬프트 댓글에 한번 남겨드릴게요. 요거 써보시고 한번 내 얼굴이 어떤 색인지 내 얼굴엔 뭐가 어울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좀 진짜 번외인데 외모도 외모지만 이 나를 구성하는데 이 분위기 어투가 주는 이 분위기가 정말 차이가 크다고 느껴서 마지막에 하나 더 봤어요. 20대고 30대잖아요. 어릴 때처럼 쌍욕하고 막 존나 뭐 이런 비속어 쓰면 조금 멋이 없더라고요. 저는 원래 막 욕도 안 하긴 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어른들이랑 좀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어른들이랑 하니까 말투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말을 좀 느리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말 예쁘게 한다, 듣기 좋게 한다 요런 말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과 분위기가 결국엔 내 행실이랑 내 외모랑 다 연관이 되면서 외모를 조금 더 버프시켜주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고 호감작을 잘 해놓으니까 제 외모도 더 호감형 인간이 되고 제가 웃기만 해도 착하게 웃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는 걸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막 미용실에서도 제가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착한 손님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진짜로 이게 효과가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효과 좋게 나를 호감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뭐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실행하는 거에 크게 거부감이 있거나 거창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다 한 번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까먹으시면 저장해 두셨다가 또 보시면 더 좋고요. 또 봐주세요. 자주 봐주세요.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보자면 우리 저점을 높여서 피로도를 좀 낮추자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일만 하고 와도 너무 지치잖아요. 자는 시간 줄여가지고 뭐 아침부터 꾸미고 하기에는 동력도 체력도 안 받쳐주니까 그래서 과할 필요 없이 기분만 탄탄하게 관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저점이 높아져서 많이 꾸미지 않더라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 딱 한 달만 해보시고 변화를 겪으셨다면 경험담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서 나왔던 꿀템들은 제가 또 링크를 여기 더보기란에다가 정리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들어가셔서 리뷰 정도만 먼저 한번 둘러봐 보세요. 분명히 필요하신 게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만의 가성비 관리 꿀팁도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좀 배우게. 다음 영상으로는 갑자기 다가온 여름을 대비한 주제로 제가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